곳곳에서 있었던 생생한 소식과 여러 정보들 전해드리는 오늘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남산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네, 남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서울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서울 오늘의 주제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곳곳에서 파업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도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입니다. 교통공사는 서울의 지하철 운행을 맡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출퇴근에 영향이 있진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최대한 평소처럼 지하철을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길에 오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노사 협상이 재개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과 도봉, 노원구 주민들은 멧돼지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심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멧돼지, 서울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멧돼지 출몰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1,7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이런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은평구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권역별로는 동북 권역, 그러니까 강북과 도봉, 노원구에서 멧돼지 출몰이 상대적으로 빈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안전할까요? 소방재난본부 측이 몇 가지를 안내했는데요. 먼저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가 흥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등을 보이며 달아나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나 바위 등 몸을 피할 수 있는 걸 찾아 숨은 뒤에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런 행동 요령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아픈 시민들을 위해서 심야 시간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죠. 바로 공공 야간 약국인데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모두 35개 공공 야간 약국이 운영 중입니다. 야간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서울시청 누리집이나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공 야간 약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서 일선거구 출신 김경시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 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 야간 약국은 자치구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 한 개만 운영되거나 공공 야간 약국이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다며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강서와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구 등에서는 공공 야간 약국이 한 개씩만 운영되고 있었고요. 단 한 개도 없는 자치구 양천구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는 특정 장소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공원 서울시민의 대표 휴식 공간이죠. 그런데 간혹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3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인데요. 대신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뒀습니다. 바로 흡연 부스를 설치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강공원 흡연 부스입니다. 흡연 구역이라고 쓰여 있죠.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점 한강을 찾는 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흡연 부스 현재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 등에 17개가 설치됐고요. 올 연말까지 11개 한강공원에 모두 37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 8월 서울에 살고 있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한강사업본부는 밝혔습니다. 내년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취학 통지서를 확인하고 또 낼 수 있다는 소식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시가 취학 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제공하는데요. 서울시청 누리집이나 서울시 온라인 민원 누리집에 접속한 뒤에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학 예정 아동의 취학 통지서를 인터넷에서 조회한 뒤에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종이로 출력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아니면 우편 등으로 취약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예비 소집 때 이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서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남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